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드릴 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성과관리팀장 정용섭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1997년에 입사해서 약 26년간 실업급여, 취업지원,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고요. 최근 2년간은 부산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업무는 약 한 10년 이상 일을 했고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등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드려야지만 국민들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실직을 했을 경우에 그 실직 기간 동안에 받는 것을 실업급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직 상태에서 재취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고용센터에 오셔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선생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불인정한다 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왜 그래? 인터넷은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많이 내시는데요. 요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고용센터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증명서류도 잘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온다면 실업급여 쉽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것 잘 명심하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분들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라든가 자격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천천히 제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법적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직일이 무엇이냐?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근로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라고 하면 6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이직일이고 7월 1일은 완전하게 그 회사하고 관계가 끝난 날이죠. 그래서 7월 1일은 상실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일과 상실일, 고용보험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상실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돼야 된다. 그럼 피보험 단위 기간이 무엇이냐 이건 말입니다. 즉 이직일, 즉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임금을 받은 유급 일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지급 기초 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유급 일수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보통 민원인들이라든가 국민분들은 단순하게 30일 곱하기 6개월 해서 180일이다. 딱 그래서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주 5일 근무제일 경우에는 7개월 내지 8개월 하셔야지만 평균 180일이 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 5일제 근무인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6일이 됩니다. 6일. 그래서 6개월 근무하면 180일이 안 나오게 됩니다. 주 6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일주일이 7일이 되기 때문에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만 180일이 나와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1년 6개월, 즉 18개월 중에 여러 개 회사를 다녔다면 그 여러 개 회사에서 근무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직일 당시에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24개월 동안에 90일 이상 근로한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24개월 중에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즉 실직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실업급여 당연히 안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실업인정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니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실업급여가 된다 안 된다 결정나는 부분이 네 번째 사유에서 발생을 합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라든가 근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이런 것들을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민원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될 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부를 한다면 자진 퇴사가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급자의 제한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 사유. 이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형법이라든가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법을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그 사유를 위반해 가지고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에 본인의 중대한 기책 사유에 의해 가지고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약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면 해고한다라는 규정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꼭 명심을 하시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도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퇴사를 하시기 전에 고용센터라든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